예, 두 분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작년도 16조 4,205억 원으로 작년 2023년 대비 한 10% 이상 당기순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의 합계가 51조에서 52조로 여전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예. 이 한국은행이 10월 11일 날 기준금리 인하하고 11월 28일 날 기준금리 인하했죠. 예. 예. 그런데 가계나 기업들 우리 경제 주체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예. 계시죠? 예. 실제로 4대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보니까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23년도 말보다 24년도 말 가계대출 금리가 더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에 일괄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당시에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은 회사채 금리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고채 금리도 내리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4대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4대은행 신규 가계대출 가상금리가 가장 최저점이 7월달 0.46에서 1.7로 가상금리가 상승합니다. 이게 지금 3배, 3.7배 상승합니다. 23년 말 대비도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금리 상승은 예대금리 차가 원인인데 보시면 예대금리 차도 이 4대 금융회사의 가계 예대금리 차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원장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셔요? 네. 이게 4대 금융 평균 가계 예대 금리 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23년도 말 대비로 24년도는 1.9배. 그다음에 저점인 7월 대비로는 3.5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을 보니까 지난 7월 1일 날 시행 예정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연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상승했죠.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때 뭐 주택구입 실소유자 요구 부응하고 부동산 PF 연착륙하고 취약계층 보호한다고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증하니까 이복현 원장님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은 정부 원하는 거 아니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8월 25일 날 발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가계대출 은행 자율적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은행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금리 인상 위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한국은행이 매달 통화정책 긴축 완화로 가정하면서 금융 불균형 리스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금정 안정회의하고 가계부채 DB 분석하고 정책협의 참여하고 그렇게 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거기에 참여, F4에도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날 무도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고환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P 매입 대상 확대하고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하고 안정적 유지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동성 확보해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혹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2월 4일 거는 이제 12월 4일 날. 예, 단기 대응. 그래서 RP 매입도 확대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대상 기관 확대한 거 알고 계시죠?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안 보여요. 두 번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민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수요가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죠. 예? 국민들은 다 죽겠다는데 은행들 저렇게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폭리 취하고 뭘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이 뭘 했어요? 정책의 방향성이 안 보이고요. 금융감독 당국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과점 상태의 금융시장을 그대로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럼? 원장님, 네. 우리나라 4대 금융 지주의 주주들이 다 외국인인 거 알고 있죠? 거의 80% 육박하잖아요. KB 같은 경우에. 예,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습니다. 다 배당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원장님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국내 신용금고, 상호금융이 저렇게 어려워지는데도 국내 토종자본 보호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금리 상승을 한국은행은 저렇게 기준금리 내리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금융당국은 아무 금리 상승을 뒤에서 보고 뒷짐지고 있는 결과가 저렇게 4대 은행의 당기순이익 급증과 이자이익의 급등과 거기에 신음하는 국민들 고이자로 신음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하고 국내 토종 상호금융은 죽이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뭘 했습니까 도대체? 이 결과 보고 말씀해 보세요. 아니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 증가하고 이자익 증가하고 뒷짐지고 국민들의 고통이 안 느껴지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독원장님.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겸허하게 잘 경청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 통화당국 참고해서 될 게 아니에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 혹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확장 등을 이유로 해서 사실 금리 인하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랑 좀 협의하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기조들을 이렇게 갖고 간 건 맞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사실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어떤 경로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앞으로 잘 반영해서 저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리는요. 신규 대출 금리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갈수록 예금 예대 마진이 점점 상승한 거 안 보입니까? 6개월 이상? 예? 타임렉을 존재하는 거 아는데요. 회사채 금리 떨어지고 국고채 금리 떨어지는데 6개월 이상 가상금리 추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지금 중과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2월에 지금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지금 은행들한테 경고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뭘 했어요, 감독당국이?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어떤 정책을 할 때 가계부채 관련해서 양하고 가격하고 항상 고민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 8월, 7월, 8월부터는 가계 대출 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제어하는 게 저희들한테 정책적으로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8월, 9월 정도에 신규 대출 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그거를 은행들이 대응을 했고 저희들이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된 거고요. 이제 올해는 그 지금
시차도 어느 정도 지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신규 대출 금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조금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건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